안녕하세요. 부평에 사는 49세 주부입니다. 몇 해 전 시어머니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연로하셔서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또 준비된 보험도 없어서 생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됩니다. 보험을 준비하면 보장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참 요새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병을 안고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무릎 관절 수술 이런 부분 참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SOS 보험 구조대에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정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SOS 보험구조대 이대정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무릎 수술하실 때는 보통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술이냐라고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무릎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자 위에 있는 대퇴골이랑 이제 밑에 있는 경골 사이에 이 연골이 닳아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연골이 닳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인공관절로 치환한다 해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인데요. 보통 65세 이상 되게 되면 우리가 신발이 닳듯이 이 연골이 많이 닳게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꼴로 수술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하지만 이런 수술 자체가 수술비가 저렴하면 좋겠지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진료비 상위 7개 수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슬관절 치환술이라고 이게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2위, 현재 수술비가 2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수술비가 갑자기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셔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약관에 인공관절 치환 수술 약관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고관절부터 쭉 슬관절 또는 견관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는 견관절이랑 고관절보다는 무릎 관절인 슬관절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됐듯이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무릎에서 여기가 연골이 닳게 되면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부 치환술인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부만 했을 때는 보상이 안 나간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후유장애를 남게 되는데 인공관절 자체가 내 몸에서 뭔가가 이제 탈락된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 후유장애가 몇 %냐? 바로 지금 보이다시피 20%입니다. 네, 한쪽만 20%고요. 그러면 한쪽만 했을 때는 다른 쪽 했을 때는 더 안 나오냐? 둘 다 했을 때는 20 플러스 20 해서 총 40% 후유장애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고요.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가 아니라 30%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2018년 4월 이전에 후유장애를 가입하신 분들은 30%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쪽 하면은 바로 60%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납입 면제 조건이 후유장애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 했으면 당연히 납입 면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게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한쪽당 20%라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가능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해일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 상해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유장애 3%에서 아까 그 부분은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 특정 질병 수술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할 때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 자체가 이 연골이 마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드실수록 이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고 그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3단계부터 4단계 이때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제 어떤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시게 된다면 이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이 수술비, 후유장애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